남편이 죽고 나서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옛날 앨범을 뒤적이다 손주 민서의 돌 사진을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손주 얼굴 보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간 정말 외롭게 죽겠구나 싶었죠.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서울로 가서 아들 가족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하고요.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대로 혼자 살 순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야, 엄마가 서울로 가서 살까 하는데. 하고 말을 꺼냈죠.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러세요? 좋죠. 근데 갑자기 왜요? 라고 물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죠. 결국 엄마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라고 말했어요. 민우는 아, 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영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싫어할까 걱정되는 눈치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들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얘기해봤는데요. 하고 말을 꺼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행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혹시 지영이가 싫어하니? 하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인데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 이사를 결심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아들 가족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이 결정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서울로 이사와서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 민서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죠.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민서 아침도 챙겼죠.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가 영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쉬세요. 라고 말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표정이 안 좋았어요. 나는 내가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라고 했지만 지영이는 싸늘하게 대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죠. 처음엔 며느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도 지영이 눈치를 봐야 했죠.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제가 할게요. 라며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감기에 걸렸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예전에 아들 키울 때처럼 한약을 다려 먹이려고 했죠. 근데 그걸 본 지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엔 그런 거 안 먹여요. 병원에 가면 되는데 왜 위험한 짓을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난 깜짝 놀라서 내가 민서 낳을 때부터 봤는데 이 정도는 알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영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미움받을 일을 했나 싶어서요. 아들 민우는 그저 둘 다 진정해요. 라고만 하고 말리지도 않았어요.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지영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말도 안 걸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졌죠. 내가 있으면 지영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그러면 아들 내외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참았죠. 이러다 내가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고향 집도 팔았는데. 그래서 더 참고 견뎠죠. 어떻게든 지영이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나서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그땐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아들 민우는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야근이 많아졌죠. 어느 날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돼서 밥은 먹었니? 너무 늦었다. 고 물었더니 지영이가 또 쏘아 붙이더라고요. 어머니, 민우 오빠 다 컸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아들 걱정하는 게 왜 간섭이 되는 건지. 민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민우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가끔은 아예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얼굴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밤마다 기다리다가 잠들곤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가 출근하고 없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남처럼 지내다니.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며느리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려니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지영이가 좋아할 거란 기대로 가득 찼죠. 어느 날 배운 대로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지영이 좋아할까 싶어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근데 지영이가 한 입 먹더니 맛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꾹 참고 그래,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게. 라고 했죠. 그렇게 노력해도 지영이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말도 잘 안 걸더라고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가족이라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며느리와는 사이가 더 벌어지고 손주 민서마저도 엄마 눈치를 보는지 할머니한테 잘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우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민우가 한숨을 쉬면서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간섭을 한다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의 한 행동들인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나 봐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싶었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니 이번엔 정말 가족이 화목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죠.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옛날 생각나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영이는 시킬 생각도 하지 않았죠. 이걸로 며느리 마음도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근데 지영이가 보더니 요즘엔 다들 외식해요. 이런 음식은 구식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민우는 조금 먹긴 했지만 지영이 눈치 보느라 더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만든 음식 대부분이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정성이, 내 마음이 저렇게 버려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또 뭐라 할까 봐 꾹 참았죠. 그 뒤로 더 우울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 산책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죠.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민우 부부 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득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죠. 지영이 목소리였어요. 여보, 이제 어머님 좀 어떻게 해야 해. 정말 꼰대 시어머니 그 자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구식이고 못된 시어머니였나. 더 충격적인 건 민우의 대답이었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인데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 아들마저 나를 부담스러워 한다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할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어요. 뭘 해도 뭘 말해도 틀릴 것 같아서요. 그저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죠. 가족들 앞에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현관에서 민우와 지영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귀를 기울였죠.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오빠, 여기 좋대. 어머님한테 좋을 것 같아. 뭔가 싶어 살짝 들여다봤더니 지영이 손에 요양원 팸플릿이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알았어. 천천히 진행하자. 고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날 버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소리 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혼자 살았어야 했나. 그날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기 싫고 물도 마시기 싫었어요.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그 생각만 들었어요. 며느리가 가끔 문을 두드리며 어머님, 식사하세요. 라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식적인 말 같아서요. 속으로는 날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면서 유일하게 위안이 됐던 건 손주 민서였어요. 며칠째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할머니, 놀아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 민서 때문에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내 품에 안기는 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꼭 안아주면서 할머니가 미안해. 라고 말했죠. 민서는 내 눈물을 보고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민서와 놀아주면서 잠시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가 가고 나면 또다시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기 있을 순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민호 가정이 힘들어진다는데 밤마다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다니.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손주 민서가 있으니까 이 아이 크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어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여기 있을 순 없다는 거였어요.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나 봐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자꾸 안 좋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심장 질환입니다. 입원해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병실에 누워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가족들은 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해 봤죠. 어머니, 죄송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갈 수가 없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영이한테도 연락해 봤어요. 어머님, 민서 돌봐야 해서요. 죄송해요. 또 그 핑계네요.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마음의 병은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지영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할머니가 전염병에 걸려서 우리가 가면 안 돼.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전염병에 걸린 게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는 손주까지 못 만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꾸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민서를 다시 볼 수 있겠지.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퇴원하는 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정말 결심했어요. 이제는 떠나야겠다고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모아온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민우가 처음 걸음마 하던 날, 손주 민서의 돌잔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너무 서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잠든 민서의 방에 살짝 들어갔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자고 있더라고요.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4달 동안 정이 들었나 봐요.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했고 민서는 유치원에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났죠. 떠나면서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내가 떠나는 게 여의에게 좋을 것 같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4달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싶었어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오랜 친구 영숙이를 만났어요. 영숙이도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대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영숙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둘 다 외롭고 쓸쓸했으니까요. 서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마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죠. 노인정에서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어요. 떡도 만들고 콩나물도 길렀죠.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하다 보니 재미가 붙더라고요. 영숙이랑 같이 떡을 만들다 보면 옛날 얘기도 해요. 젊었을 때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웃는 내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콩나물 기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매일 물 주고 보살피다 보면 어느새 쑥쑥 자라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아무 연락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민우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너희에겐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울었죠. 아들을 저렇게 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 했죠.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뭔가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엔
제대로 키워보시게. 쌀쌀 맞은 말이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민서의 사진을 찾아 한참을 바라봤죠. 지금쯤 많이 컸겠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한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영숙이가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걸 털어놨죠. 영숙이는 가만히 듣더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맞아. 시간이 흐르면 뭔가 달라지겠지. 지금은 아파도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어요. 가끔 민서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민서를 위해 기도해요. 건강하게 자라길, 행복하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갔어요. 아직도 가끔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견딜만 해요. 점점 내 삶에 집중하게 됐어요.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을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죠. 처음엔 스마트폰이 참 어려웠어요.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실수로 뭔가를 지워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죠. 이제는 꽤 잘 다룰 수 있어요. 유튜브로 노래도 듣고 뉴스도 보고.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노래 배우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을 다시 부르니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친구들한테 자식은 있으나 마나야. 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민우 생각이 나요. 가끔 몰래 민우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봐요. 사진 속 민우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쓸쓸한 미소가 지어져요.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꺼요. 어느 날 지역 요양원에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가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죠.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 말을 듣고 내 처지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민우는 가끔 연락이라도 하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분들이 웃으시는 걸 보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요양원을 나서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뿌듯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가끔은 민우와 민서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대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쏟고 있죠. 요양원 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걸. 그걸 깨달은 지금 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